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빅테크 3대장, 테슬라, 아마존, 구글의 실적 예상치를 정리해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생각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또 한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AI 사이클의 중추, 즉 AI 인프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3대장, Vertiv Holdings, G Vernova, Celestic에 대해서 실적 대응을 준비해보고 간단하게 통신사 3대장인 T-Mobile, 버라이즌, AT&T의 차트도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AI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장비와 풍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G Vernova는 여전히 200일 이동평균선 위를 지키고 있고 셀레스티카 역시 최근 다시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뒤 지지하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 버티브 홀딩스는 엔비디아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면서 현재는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실전 투자일지를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G Vernova를 얼마나 자주 다뤄왔는지 아실 텐데요. 그 이유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정말 좋아하는 주식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I 인프라 사이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LLM 챗봇과 단순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고 G Vernova는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AI 에너지 대장주이기 때문에 AI 사용량이 늘어나는 한 이 회사의 실적이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올해도 이 세 종목 모두 두 자릿수의 주당순이익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의 트레이딩 프로세스는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주요 테마, 즉 AI 사이클에 해당하는 종목이라면 언제든지 기술적으로 트레이딩이 진행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실적이 압도적인 주식들은 몬스터처럼 주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차트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개 종목의 2025년, 2026년 실적 예상치와 현재 차트를 함께 보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 개 회사를 살펴보기 전에 경기 침체가 오든 말든 인터넷과 모바일은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통신 3대장을 먼저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말에 T-Mobile의 매수 시점을 공유드리고 이후 트레이딩 과정을 짧게나마 계속 공유드려 왔는데요. 딥시크 쇼크 이후 통신 3대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특히 2월에는 꽤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제가 T-Mobile을 고른 이유는 첫째, 제가 T-Mobile 고객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고 둘째는 실적이 이 세 종목 중에서 가장 좋았기 때문입니다. 통신업은 원래 두 자릿수 이상 매출 성장이 굉장히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T-Mobile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안 좋아지면 통신사를 쳐다보면서 단기 트레이딩 기회를 찾곤 합니다. AT&T는 몇 년 전 7% 가까운 배당을 준다고 해서 제가 주식을 잘 모르던 시절 아무 생각 없이 매수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사업 정리를 통해 턴어라운드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4월 17일에는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급등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고 4월 18일에는 제가 좋아하는 이동평균선 정배열을 이용한 트레이딩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이후 급등과 급락이 있었지만 여전히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고 당시 종가에 매수했다면 약 12%의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다만 3월부터는 다시 횡보세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때 다시 급등이 나온 뒤 돌파선을 지지해주는 흐름이 보인다면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트레이딩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버라이즌입니다. 방어주 강세 심리로 인해 자금이 몰리면서 갑작스럽게 급등했지만 이후 반복된 급락과 급등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차트를 정말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주식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파락 이후 급락이 있었던 주식은 저는 기본적으로 6개월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버라이즌은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면 트레이딩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다시 T-Mobile인데요. 저는 T-Mobile을 장기 우상향 주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오히려 5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될 때 매수 기회로 삼아서 매수를 진행하고 이후에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2월 초 추세 상승을 보여줬고 현재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대기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실적 발표 이후 갭상승이 나온다면 그 돌파 지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방어주 성격의 자산 배분 차원에서 들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처럼 통신주는 1월 말 급등 이후 2월 초 상승 추세를 보였고 현재는 실적 발표를 앞둔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횡보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발생하며 방향성은 발표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AT&T와 T모바일을 트레이딩 가능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만약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갭상승이 나올 경우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돌파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입해서 트레이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시 AI 인프라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Vertiv Holdings, GE Vernova, Celestica 이 세 회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Vertiv Holdings입니다. 이 회사는 전력 인프라, 그 중에서도 특히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AI 확산과 더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장의 관심은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무려 234%라는 놀라운 주당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했고 2024년에도 전년 대비 61%라는 높은 성장률을 이어갔습니다. 올해인 2025년에는 다소 완만해진 24%의 EPS 상승이 예상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21%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률이 다소 둔화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절대 낮은 수치는 아니며 여전히 20% 이상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 종목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한번 꺾인 투자 심리는 쉽게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Vertiv는 엔비디아 주가의 흐름을 굉장히 밀접하게 따라가는 경향이 강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전까지는 Vertiv 역시 큰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바닥을 찍고 천천히 방향을 바꾸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종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흐름을 살펴보면 먼저 1월 27일 일명 딥시크 쇼크가 발생한 날에는 스윙 트레이더 입장에서라면 무조건 매도해야 했던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개파락이 나올 경우 그 심리는 쉽게 회복되지 않으며 다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시점은 분명한 매도 시그널이었고 이어서 2월 21일에는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붕괴되면서 장기 투자자들에게도 명확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후 주가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지금은 시장 전반의 눈치를 보는 관망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돌파하기 전까지는 무리하게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관망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엔비디아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종목인 만큼 Vertiv의 매수 시점을 잡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GE Vernova입니다.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대화를 해보면 GE Vernova를 정말로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회사가 2024년에 GE에서 분사되어 새롭게 상장된 신생 기업이라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AI 투자 사이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AI 사용량이 증가할 때마다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기업이라는 인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GE Vernova로 트레이딩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언제나 신규 상장주, 즉 IPO 종목들을 밀착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안겨준 주식들은 대부분 상장 이후 10년 안에 그 수익률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GE Vernova 역시 굉장히 아름다운 차트를 보여주면서 실전 트레이딩에서 많은 기회를 제공했던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이후 딥시크 쇼크 이후로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조정 구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GE Vernova의 실적을 살펴보면 작년에 왜 그렇게 주가가 올랐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작년에는 전년 대비 무려 452%라는 놀라운 주당순이익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급등했던 것이죠. 하지만 올해는 딥시크 쇼크 이후 실적 예상치가 다소 하향 조정되면서 EPS 성장률이 19%로 낮아졌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최근에 다시 상향 조정된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다시 64%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어 이 종목은 여전히 최고의 성장주 조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꾸준히 계속해서 이 종목을 관찰하고 기회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보면 올해 들어서 GEV의 주가가 계속 횡보하는 이유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작년에 452%의 EPS 성장을 기록하면서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술적 조정 구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올해는 그 가속도가 크게 둔화되었기 때문에 당장 상승 모멘텀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제 GE Vernova의 현재 차트를 크게 4구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월 27일 딥시크 쇼크 당일에는 개파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급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윙 트레이더라면 무조건 매도를 진행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개파락 이후에는 대부분의 경우 하락세가 이어지거나 오랜 기간 횡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월에는 GEV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할 듯 말 듯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지지를 받으며 상승 반전을 이뤘습니다. 저 역시 이 구간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진행하며 기술적 반등을 노린 트레이드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딥시크 쇼크 당시 가격인 $350 근처에 도달하자마자 강한 저항에 부딪히며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후 4월 초에는 GVernova가 하루 동안 2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붕괴했지만 바로 다음날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지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후에는 초단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은 $350라는 강력한 저항선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 작년 11월부터 형성된 $350 부근의 매물대를 계속해서 테스트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돌파 여부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다름 아닌 실적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GVernova가 실적 가이던스를 통해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350를 확실히 돌파하면서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수렴 후 정배열로 전환된다면 우리는 그 지점을 테스트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투자 사이클과 더불어 실제 AI 사용량 증가는 GVernova에게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올해 내내 이 종목은 우리의 관심 목록에 올려두고 차트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좋은 진입 타이밍을 노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셀레스티카입니다. 이 회사는 글로벌 전자 제조 서비스 산업의 리더 기업이면서 동시에 AI 인프라 사이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작년 10월 셀레스티카에 투자하면서 단기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트레이딩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현재는 역시 엔비디아와 함께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다소 힘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적만 놓고 본다면 셀레스티카는 여전히 나쁜 상태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성장의 가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체크해야 할 부분인데요. 2023년에는 EPS가 29% 증가, 2024년에는 EPS가 58% 상승으로 가속화되었지만 2025년에는 24%, 2026년에는 21%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셀레스티카는 특히 작년 9월 이후 주가의 상승 가속도가 급격히 강해지면서 강한 랠리를 보인 바 있습니다. 지금은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주당순이익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1월 27일 딥시크 쇼크가 있었을 때 역시 개파락이 발생했는데요. 스윙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이때 매도를 진행했어야 했던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런 개파락이 단기간의 반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보통 장기적으로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했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 매도하지 못했다면 2월 말 단기 이동평균선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을 때라도 매도했더라면 지금의 하락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있습니다. 4월 초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한 차례 이탈했다가 곧바로 되돌리는 반등 흐름이 나왔고 현재도 계속해서 201선을 지지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머무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장 매수보다는 관망의 관점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매출과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두고 차트를 정기적으로 체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주당순이익 상승률이 최소 40% 이상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작년처럼의 주가 상승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AI 인프라의 필수적인 3개의 회사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GVernova는 엔비디아 주가와의 상관관계가 다른 두 기업에 비하여 낮아 보이고 반면 Vertiv Holdings와 Celestic는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따라가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따로 관찰할 시간이 없다면 엔비디아 주가 하나만이라도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관세 이슈와 글로벌 시장 흐름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결국 이 세 종목은 모든 변동성이 마무리되고 시장이 안정을 되찾았을 때 다시 한번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관심 종목으로 관찰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 세 종목 모두 엔비디아와의 주가 상관관계가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미 엔비디아나 반도체 종목에 크게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추가적으로 이 기업들까지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의 흐름을 같이 보이며 포트폴리오가 급등, 급락을 보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종목들 중에서는 화요일 실적 발표가 예정된 항공우주 관련 기업들이 현재 시장에서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메디컬 수술 로봇 기업인 인투이티브 서지컬, 그리고 유럽 AI 소프트웨어 대표주자인 SAP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미국 트레이더들의 조상님, 아버지, 선생님, 제시 리버모어가 한 말 중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There is a time to go long, a time to go short, and a time to go fishing. 한마디로 주식을 매수할 때가 있고 공매도할 때가 있으며 그냥 낚시나 하러 갈 때도 있다. 이 말은 시장에서 항상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에 머물며 무리하게 트레이딩을 반복하기보다는 진짜 기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무리하게 자주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기보단 관망이 좋은 포지션일 때가 좋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주식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에게는 관망이 가장 좋은 포지션이며 기다림의 끝은 내 인생을 바꿀 슈퍼스탁, 몬스터 주식, 리더주의 등장이며 그 주식 하나만 트레이딩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